단주생활 이따가 저녁 메뉴로 김치찌개 비지찌개 할 거예요. 음, 아까 그 담궈놨던 그 백태 있잖아요. 그 백태를 잘 불렸어요. 잘 불린 백태를 한 두어 시간 불리면 될 것 같아요. 껍데기 깔 수 있을 만큼 백태를 불려가지고 일일이 까고 있는 중이에요. 까라면 까야죠. 맛난 음식을 위해서 까라면 깝니다. 그래서 하나씩 잡고 심심하시잖아요. 저는 요 뭐지? 논이라고 할까? 요거 너무 아끼기 때문에 요것도 안 버리고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콩 뭐 양손을 들고 까시던 자유롭게 까시는데 음, 이렇게 단조로운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마음을 되게 차분하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거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잡념이나 걱정, 근심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멀리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처럼 제가 경이로운 단주 생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에 비해서. 이럴 때 그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까? 할 때 이렇게 비지찌개 만들기 위한 이런 사전 작업들을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음식에는 진짜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고 농사지은 어, 어머니나 아주버님 생각하면서도 하고 이게 사실은 묵은군 백태예요. 서리태로는 올 여름 내내 이제 콩국수를 자주 해서 말아 먹었고요. 콩 국수를 말아 먹었고 이제는 이제 날이 선선해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불 깃을 올릴 만큼 이제 선선해졌는데 그때 딱 먹기 좋은 게 그 묵은 김치 남았으면 묵은 김치와 이제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 잘라 넣어서 할 그 김치찌개, 김치 비지찌개, 비지 김치찌개라고 해야 되나? 그거 오늘 저녁 메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전 작업하고 있어요. 심심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놓고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되고 그냥 부엌에서 음악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귀해요. 콩도 자세히 보면 꽃만 자세히 보면 예쁜 게 아니라 사람만 자세히 보면 예쁜 게 아니라 콩도 자세히 보면 참 이뻐요. 모양도 제각각이고 크기도 제각각이에요. 참 달라요. 점이 있는 아이도 있고 얼룩 있는 아이도 있고 또 매끈한 콩도 있고 날씬한 콩도 있고 동글동글한 콩도 있고 달걀처럼 이렇게 잘 빠진 애들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구경하면서 하시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다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따가 이제 나머지 작업하는 거 같이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좀 이따 또 만나요. 자, 이제 그럼 준비한 재료 가지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불렸던 콩, 그래서 껍데기 벗겨서 까서 갈아 놓은 것, 그 다음에 그 전에 제 방에 있었던 그 경이로운 단주 생활 그 저 간판이 이쪽으로 왔어요. 오늘 주제는 묵은지 사랑이라 이렇게 이따가 잠깐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콩 백태 갈아서 준비한 것들 물에 불렸다가 1시간 이상 껍데기 까질 정도로 불렸다가 껍데기 벗겨서 그다음에 믹서에 거칠게 갈아주셔도 되고 곱게 갈아주셔도 돼요. 씹히는 맛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좀 거칠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 싫다 그러면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했고요. 되직하게 갈았고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이 바로 묵은지 친정에서 한 통 제가 얻어온 건데 이 묵은지가 봄에 드시려고 조금 짭짤하게 담가서 아직 군내나 뭐 그 뭐지 그런 게 안 붙었어요. 냄새도 안 나고 골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안 껴가지고 되게 깨끗해요.
짜다는 거 말고는 다 좋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씻을 필요 없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묵은지지만 제가 그대로 이제 썰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치 맨 위에 이렇게 우거지처럼 덮어 놓은 거 그것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워 가지고 제가 그거랑 속김치랑 같이 곁들여서 송송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즘 제가 냉장고 파먹기 냉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삶 제가 실천하려고 더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요거는 얼마 전에 앞다리로 수육하고 남은 거 한 부분하고 근데 고기가 모자랄 것 같아요. 저희가 장정이 세 사람이나 되잖아요. 세 남자랑 제가 같이 사는데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어, 고기 조금 더 준비했어요. 고기가 없으면 또 되게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거는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어, 육수를 항상 빼놓거든요. 다시마, 야 이번엔 다시마를 빼먹었네. 멸치, 그 다음에 그 북어대가리 모아놓은 것들, 그 다음에 새우, 아까 마른 건새우요. 새우하고 그 다음에 팥뿌리, 그 다음에 고추씨, 노란 거 고추씨, 그 다음에 대파, 양파 껍데기들 모아놓은 거랑 무랑 그렇게 해서 한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서 항상 제가 이제 날이 이제 쌀쌀해졌기 때문에 육수를 항상 마련해 놓습니다. 육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다음에 쌀뜨물 이 두 개가 주 국물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거는 술인데 아버지 술하고 파는 술하고 좀 섞었어요. 아버지 술이 그러니까 약초 술이어가지고 향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빛깔만 이렇게 보이는 이거 그다음에 들기름은 어머니 시어머니 짜주신 거 그다음에 시어머니 담가주신 그 집 고추장을 넣어야 좀 맛있거든요. 고춧가루 아이고 숨차 모자라는 간은 새우젓으로 할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거의 아주 맛난 김치 비지찌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넣어 볼게요. 잠시만요. 아이들을 옮겨 봅니다. 이렇게 불을 안 켰네요. 불을 켜고 센 불로 켜고 팬 어른도 후광이라 그러죠. 후광이라 그러죠. 팬은 지금 소리 시끄러울까봐 지금은 생략할게요. 요거를 이제 들기름하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넣고 달달 볶을 거예요. 달궈지면 고추장 조금 적당히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고추장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너무 많네. 고춧가루 적당히 하고요. 들기름 중요한 들기름 한 반 스푼 정도 불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술 제가 단주한 이후로 음식에 술을 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술을 돼지고기 냄새 잡게 기분이니까 좀 더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달달 볶을 거예요. 네, 달달 볶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목에 거는 그 거치대 같은 걸 지금 제가 목에 걸고서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이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네.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요리하는 모습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센 불에 살짝 익을 만큼 고기 익을 만큼 달달달 볶을게요. 달달 볶고 요리가 하는 과정 이런 게 진짜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치 자체도 정성이고 또 돼지 한 마리가 어느 부위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도 다 엄청난 그 양돈 하시는 분들의 정성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하고 또 이거를 또 전국점에서 잘 보관하셔서 우리 소비자
깨끗하게 우리들 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보관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관하고 판매하는 그런 모든 절차가요. 그래서 요리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이라고 봐요. 종합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봅니다. 아, 이게 들기름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조금 같이 탈라고 해도 불을 살짝 제가 줄이고요. 또 제가 체했을 때도 잘 먹고 배탈 나거나 마음이 언짢은 상태에서 또 밥 먹으면 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담가주신, 친정 부모님이 담가주신 매실액기스도 좀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묵은지나 이런 김치나 좀 간이 좀 센 편이잖아요. 이거 잡아주고 또 단맛이라는 게 모든 맛, 그러니까 단맛이 가운데, 음양오행에서도 가운데가 토에 해당되는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맛을 중화시켜주고 끌어당기고 화합시켜주는 맛이래요. 그래서 음식에 갈수록 더 특히 남자 요리사님들은 설탕을 되게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 여자 요리사들에 비해서 이 단맛이 이렇게 화합시켜주는 맛이래요. 여러 가지 짠맛, 매운맛, 뭐 신맛, 쓴맛을. 그래서 묵은 된장 맛이 안 나면 설탕 조금 넣기도 하잖아요. 그럼 좀 감칠맛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설탕 대신에 매실액기스를 넣습니다. 미리 체하지 말라고. 제가 예방 차원에서 넣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빨리 먹다가 체할 수도 있고 또 과식해서 체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매실액을 미리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박자박 좀 해줬죠. 물기가 좀 나오면서 이 들기름이 묵은지에 좀 배 정도로 그렇게 볶아주시다가 이번엔 뭘 넣느냐, 제가 항상 그 모든 국물 요리, 국이나 찌개, 볶음에도 가끔 넣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쌀뜨물하고 육수인데요. 쌀뜨물 이게 밑에 그 가라앉잖아요, 한근이. 흔들어서 뽀얀 물이 올라올 수 있게 육수 비율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간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만의 육수, 집집마다 육수 비법은 다 다르실 거예요. 이거 좀 부어주셔요. 자작자작하게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불을 세게 해서 좀 이따가 콩 비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좀 끓여주다가 이게 팔팔 끓을 때 제가 비지를 넣고 나머지 마무리를 할게요. 나중에 이따가 밥 지으면서 한쪽으로 제가 밥 안 쳐놨거든요. 이 영상 찍고 나서 제가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할 텐데 요거부터 제가 해 놓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상태에서도 한번 간을 봐 볼까요? 어떤 깊은 맛이 나나? 잠시만요. 어떡하죠? 지금 상태에서도 맛있어. 어떡해요. 맛있는 거는 감출 수가 없죠. 사랑하는 마음 감출 수 없는 거, 재채기 숨길 수 없는 거, 하품 못 참는 거, 맛있는 음식 감탄도 그 표현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저의 단주 생활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음식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좋아라 하고 했지만 바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스란히 그 혼술하던 나한테 혼술을 하면서 쏟았던 그런 시간과 에너지와 음식과 뭐 술안주와 이런 것들을 오로지 집밥하는데 다 이제 쏟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나라 영화 제가 일본 영화는 안 봐서 모르겠고요. 리틀 포레스트 문소리님하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분. 예, 예. 그 엄마 딸로 두 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엄마인 문소리님이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리는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래서 그 요리하면서 힐링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요리로 통해서 음식 만들고 가꾸고 다듬고 준비하고 같이 음식을 친구들하고 나누고 이런 데서 되게 치유하고 그러는 영화예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맛있는 요리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응용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아요. 제법 잘 끓고 있죠. 이제 또 메인의 하나인 이하리를 넣어 볼게요. 한 반 정도 넣을까요? 일단 넣어보고 어느 정도 되직한지 볼게요. 콩맛, 이 비지 맛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넣어볼게요. 혹시 모르실까봐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데 삶은 콩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콩국수는 콩을 삶아서 하지만 불렸다가 비지는 그냥 날콩하는 거예요. 생콩. 혹시 처음으로 요리하시거나 이렇게 혹시 이거 보고 저 따라 하시다가 콩을 삶아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메주콩 냄새가 나요. 이거 생콩으로 날콩으로 갖다가 갈아서 하는 거예요. 콩 비지찌개는. 어느 정도 그림이 점점 완성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다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막 튈 수가 있어요. 이 거품 막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거품 장난 아니죠. 불을 좀 줄이시고, 불을 좀 줄이시고 좀 지켜볼게요. 그동안도 너무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 어쩌나. 잠시만요. 제가 맛을 볼게요.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어떡해. 벌써 맛있어. 진짜예요. 벌써 맛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 소끔 제가 끓여놓고 혹시 간이 약하다 싶으면 여기 새우젓 있거든요. 새우젓 조금 넣으시면 돼요. 제가 짤 수 있으니까 속에서 조금만 일부만 넣어서 이따가 한 번 더 끓여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끓여주시고 이게 또 탈 수가 있거든요. 되직되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끓여주시고 고기는 다 익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셔도 되는데 좀 깊은 맛 우러나게 기다리셨다가 드셔도 되고 두 번 세 번째 끓여 먹어도 맛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묵은 콩 해도 되네요. 꼭 이거 한 몇 년 묵은 콩이에요. 제가 바쁠 때는 못 해 먹다가 요즘 한가하니까 여기저기 다용도실에 흩어져 있던 거 그런 것들 다 제가 챙겨서 먹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그 정성으로 들어간 그 가꾸신 그 출수하신 것들 하나하나 너무 귀해가지고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되직되직 하거든요. 이따가 짜면 육수 대신에 쌀뜨물 더 붓고 그 다음에 콩 좀 비지 좀 더 넣고 마무리 뭐 대파 정도 싹 올려서 하면 되겠습니다. 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디 없으셨다면 오늘 요 비지 김치찌개 뭘 주인공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 묵은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이따 묵은지 비지찌개라고 할게요. 묵은지만큼 깊은 사랑에 대한 얘기, 사람 아끼는 얘기, 버리지 않는 이야기, 제 책에 실린 한 꼭지, 수필 조금 긴데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의 단주일기는
불을 끄겠습니다. 묵은지 비지찌개 만들면서 묵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리하는 거, 정성이 깃들인 이 모든 음식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상에 올리기 전에 요리사의 태도, 어떤 마음가짐,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딴 생각하거나 나쁜 생각하면 꼭 저는 다치거나 그러거든요. 칼질하거나 도마질하거나 할 때도. 아니면 너무 짜지거나 맛이 없어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음식 짜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퐁퐁퐁 샘솟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좀 이따가 제가 묵은지 사랑이라는 제 글 소개하고 오늘의 단줄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봬요. 오늘 저녁 밥상으로 제가 준비한 김치 비지찌개, 비지 김치찌개 주 재료 중에 하나인 어, 묵은지에 대한 제 수필이 한편 제 책 혼자 술 마시는 여자에 실려 있거든요. 그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9쪽부터 73쪽까지 실려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가. 묵은지 사랑. 먹을거리를 둘러싼 방송, 일명 먹방이 어느 사이엔가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맛난 먹을거리를 찾아 떠나는 음식 탐험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최근처럼 음식을 직접 만들고 요리 대결을 펼치고 냉장고를 뒤지고 시골집을 찾아가 삼시세끼 집밥을 만들어 먹는 모든 과정을 비교적 가감없이 방송을 통해 중계하는 경우는 드문 현상입니다. 바야흐로 의식주가 아닌 식의주의 시대인가 봅니다. 그 가운데 묵은지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다가 문득 묵은지와 인간, 묵은지와 살림, 묵은지와 우리 삶으로 생각이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묵은지는 말 그대로 담근 지 1년이 넘은 김장김치를 말합니다. 보통 군내라는 발효음식 특유의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하며 빛깔까지도 먹음직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선뜻 젓가락 가기 힘든 음식이지요. 간혹 발효 상태와 저장 방식 등에 따라 음식이라기보다 음식 쓰레기에 가까운 골칫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TV에서 한 요리사가 묵은지 감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냥 먹을 만한가? 아니면 반드시 물에 잘 헹궈야만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담근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박박 빨아 요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그럴듯해도 맛을 보면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면은 화려하지만 막상 사귀어 보면 공허한 사람, 겉은 초라해도 맛과 향기가 깊고 그윽한 사람,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하얀 곰팡이가 다닥다닥 피어올라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 묵은지 한 폭이라도 버리지 않고 흐르는 물에 몇 번이고 빨아서 김치만두로 비지찌개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던 우리 할머니. 거북이 등가죽처럼 거친 손으로 맛난 음식을 재창조해 주신 할머니. 비록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묵은지일지라도 그 감별 기준은 버릴 것인가 쓸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속을 털어내고 깨끗이 빨아서 먹을 것인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쓸 것인가입니다. 식재료에 대한 마음가짐을 보면서 그 요리사와 우리 할머니, 나아가 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쉽고 편한 것만, 화려한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함부로 대하거나 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살림살이 한다는 주부가 정작 살리는 일이 아닌 버리는 일, 죽이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해왔던 것은 아닐까? 참, 한 가지 군내의 주범을 빼먹었습니다. 바로 김칫소입니다. 마늘, 파, 고춧가루, 생강, 젓갈, 생새우, 갓, 설탕 같은 갖은 양념이 그것입니다. 김칫소는 처음엔 제각각 용도에 맞게 양념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초심을 잃게 되면서 악취를 일으키고 먹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김칫소를 과감히 털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찌든 묵은 때를 벗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빨아 손질한 묵은지를 돼지 앞다리와 함께 푹 지지면 정말 맛납니다. 묵은지찜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습니다. 만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묵은지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쓸모를 발견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자문해 봅니다. 행색이 초라하다고, 말투가 어눌하다고, 허물이 있다고, 실수를 저질렀다고, 혹은 거꾸로 화려한 외모와 지식과 선행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게 되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깃들어 있는 하늘의 마음, 하늘의 소리를 놓칠까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려 합니다. 지혜가 깊지 못한 채가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그 앞에 서서 지혜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이런 제 묵은지 사랑이라는 수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저도 시 실직 내고 시 지루해하고 시 판단해서 쉽사리 판단해서 기다려지고 살펴보고 보살피면서 돌보면서 그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버리는 물건, 내치는 관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도 많은 그런 실수와 우를 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묵은지 살리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 이런 거 저희도 조금씩 흉내내고 닮아가다 보면 조금 더 그 지혜의 문에 저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한 주 잘 살아내기로 해요. 우리 씩씩하게 살아내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맛있는 김치 비지찌개 여러분과 언젠가는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아이디어 얻으셔서 저녁에 반찬으로 그다음에 사 먹을 거 배달을 할 음식이나 뭐 주문할 거 아니면 외식할 거 이런 거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음식 준비해보고 제 수필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고 다정하고 화목하게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주제,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